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나는 당신께서 수리아에서의 시종운동 51돌세 점하여 따뜻한 축하와 축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야만적인 테러 행위와 모든 생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당한 봉쇄에 맞서 싸우는 수리아 인민을 지지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쌍무관계와 호상협력을 친선적인 두 나라 인민들의利益에 맞게 여러 분야에 걸쳐 새로운 단계로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21년 11월 20일 디마스크.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서 그처럼 마음쓰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혼신의 자욱은 류경 보석공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주체 104 2015년 1월 9일 이곳 보석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보석 생산을 과학화하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공장을 찾으셨던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대로 우리나라를 보솥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자신이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보솥 생산을 누리자면 과학기술을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보솥 품종과 기술을 해결할 때 대한 문제, 생산 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추진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그날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은 다 과학기술을 틀어지고 보솥 생산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렇게 해서 인민들이 실제 덕을 보게 해야 한다고, 인민들이 덕을 보지 못하면 보석 공장을 건설한 것이 뜬소리로 되고 만다고 간곡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올해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보석을 생산했습니다.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과학기술이 주인이라는 이런 자각을 안고 보석 재배 기술을 하나라도 더 습득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또 보석 비배 관리도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한 데 있습니다. 보석 기질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처음에는 강릉이석 기질 하나뿐이었는데 지금은 톱밥과 나달집들을 대형 기질로 이용하고 있고 또 보석을 따는 이런 폐기질을 2차, 3차로 이용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토 강물성 영양제를 비롯해서 각종 영양제들을 도입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만 완성하게 되면은 20%의 원가를 절약하면서도 보석 생산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체공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고치자.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인민경제 계획 완수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모범 기술혁신단위 대열이 개성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양 화력발전소에서는 생산 정상화에서 걸린 문제들을 대중의 발동된 힘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종업원들을 새 기술의 창조자, 기술혁신의 능수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모범 기술혁신단위 칭호 쟁취 운동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단위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자력갱생 직장의 사명에 맞게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이 질을 높이는 과정이 이제 우리 다 기술혁신 도입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쭉 놓고 보면 어느 한두 사람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수입에 의존하던 내열세매들을 우리나라의 훈한 폐연료들을 가지고 대중적인 기술혁신 운동으로 생산 공정을 완성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직장이 216 과학기술상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이제 광재성, 카바이트, 영접분 비롯해서 10여 가지 이상으로 그 제품 가지수가 늘어났고 우리 직장에서는 올해 이중 모범 기술혁신단위
칭호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이중모범기술혁신단의 칭호를 수여받은 평양 8월풀 가공공장에서도 기술혁신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서 자기 단위의 과학기술 발전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속에서 정말 좋은 착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기 8월풀 가공에서 웅직공정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우리 노동자 기술자들이 힘을 합쳐서 새로 확립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제품의 질도 높아지고 생산 실수율도 0.5% 올렸습니다. 원가도 전략하고, 뿐만 아니라 PR 생산 공정을 비롯해서 여러 생산 공정들을 우리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정비 보강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노동자들이 생산에 도입한 창의고안 기술혁신 건수가 10여 건이나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몇 차에 걸쳐서 모범 기술혁신단위 칭호 수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추천 단위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에 올해 마지막으로 수요 사업이 또 진행되게 되는데, 그 단위 수가 100개 단위가 넘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부터 그 자료들을 종합한 데 의하면 해마다 구수는 비교적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그 대중운동이 또 활발히 활성화되다 나니까 10월 10일까지 종합된 자료만 놓고 봐도 이 수는 해마다 수요한 그 단위수를 능가하는 이런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비결은 이 사업을 한두 해 하다 재버리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항구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사업으로 틀어지고 단계별 목표를 세워서 끝장을 볼 때까지 내밀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에 제시된 강령적 업을 높이 받들고 각지 단위들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인민 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누리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내밀고 있습니다. 강계 가방 공장에서는 새 제품 개발에 힘을 놓으면서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제품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가방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손질 후량의 원칙에서 제품의 질 문제에 보다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우선 과학기술보급실 운용을 통해서 기대공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한 계단 높이면서 새 제품 도안이 나오면 또한 협의회와 기술 협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가지고 제품의 질적 담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지 배열과 각종 지구를 창안 도입해서 생산에 이용하는 것과 함께 생산된 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부족점을 해체해서 사람들의 기호와 연령 심리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송촌 종합식료공장에서는 지방 원료에 의거해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여러 가지 식료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부터 우리 공장에서는 지방 원료에 의한 식료품 생산을 했다고는 하지만 질적인 문제에서나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 안에 기술 역량과 국가과관의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이번에 새 용의 첨의 분쇄기를 제작하여 생산에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밀, 보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작물들을 가공하여 빵과 과자, 사탕을 비롯한 식료품들을 생산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의 축산 정책을 받들고 평안북도에서 군민 명천 돼지공장을 개건했습니다. 축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야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군민 명천 돼지공장을 하루빨리 개건할 때 대한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당의 순간 뜻을 받들고 령천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공장을 현대적인 돼지고기 생산기지로 전변시킬 높은 목표 밑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개건 공사를 힘있게 다그쳐서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켰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고기 생산기지로 일도선 공장에는 종합조정실, 사료가공장, 과학기술 보급실, 위생통과실 등이 훌륭히 꾸려져 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공장을 개건해서 고기 생산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훌륭히 축성해 놓은 데 맞게
축산업 발전의 4대 고리를 틀어지고 기술 실무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서 고기와 가공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사동구역에서 염소우리들을 자체 실종에 맞게 합리적으로 새로 건설하고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에 염소 마리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역에서는 염소 기르는 단위들에서 단위 특성이 살아나고 실리가 나게 염소 우리를 객원 확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 조건에 맞게 야외 모기 건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콩집과 볏집을 비롯해서 그 마른 모기들을 확보해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염소를 기르면서 각종 전염병을 막기 위한 좋은 경험들도 서로 교환하도록 하고 사양 관리에서 나서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비롯해서 앞선 단위들의 방법은 받아들이고 실리 있는 방법들은 서로 공유하면서 경험 교환 운동을 벌려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염소는 원래 깨끗한 짐승이 돼서 자기가 이제 먹다가 한번 밟은 풀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염소 우리를 새로 개곤하면서 띄음식 모기통을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나 이제 그 모기 손실을 훨씬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염소들을 보게 되면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염소 우리를 정상적으로 소독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금을 정상적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병 견딜성이 높아졌습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속에 최근 유럽에서 피해가 더욱 확대돼서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유럽 지역에서 최근 한 주일 동안의 감염률이 10만 명당 230명으로서 세계적으로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유럽이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전파의 진원지로 되고 있는 원인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낮아진 데도 있지만 그보다도 왁진의 기대를 걸면서 방역 조치들을 너무 때이르게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감염자 수에 있어서 최고 기록을 내고 있는 도이칠란드와 오스트리아, 영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실태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한때 악성 전염병이 수그러드는 기미가 보이자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와 방역학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사람들은 식당과 무도회장을 무질서하게 드나들고 공공장소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대규모 집체 모임도 제한 없이 진행했습니다. 결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감염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만도 1만 3천여 명이었던 도이칠란드의 하루 감염자 수가 11월 18일에는 6만 5천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에서도 하루 감염자 수가 기록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태가 급속히 악화되자 지금 때이르게 방역 조치를 완화시켰던 나라들이 다시 방역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악성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방역 사업에서 안일과 해이, 방심은 절대 금물이며 고도의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3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5,896만여 명, 사망자 수는 518만 1,8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볼가리아의 서부 지역에서 최근 보수 충돌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현지 당국이 전한 데 의하면 사고로 4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7명의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오스트랄리아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주머니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들불로 해서 주머니곰 마리수가 41%로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해당 기관은 산림 파괴와 지속되는 들불로 인한 서식지 감소가 주머니곰들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주머니곰 마리수를 현저히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우크라이나에서 앞으로 3년 동안 15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나무를 15그루 심을 계획을 세웠으며 나무모를 정상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현대적인 양묘장도 10개 이상 건설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환경학자들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도는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라고 하면서 1조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조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8,300억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에 약간의 눈이 내렸고 소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개었다가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였습니다. 함경 남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과 라손시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6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 서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11월 25일 목요일, 음력으로 10월 수목하루입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저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령화 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령화 23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천지방으로서 1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저렇게 하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저렇게 하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간이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이거나 평년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